일단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으신가요?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운명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자들의 운동과 위치를 정확히 아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985년도 개봉한 또 유명한 영화인데 백투 더 퓨처입니다. 주인공 마티가 괴상한 자동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지면서 과거로 이동하죠.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원 연구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과학관에 오시 못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과학대중서, 날마다 과학생각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으신가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과학자니까 아마 운명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운명이 존재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한 분 과학자를 먼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인데요. 뉴턴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만유일 법칙을 잘 아실 거예요. 질량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인데요. 만유라는 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뜻이 되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화된 법칙인 셈이죠. 사실 뉴턴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우주를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운행은 신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 우주를 관장하는 건 신이 아니고 되게 단순한 몇 가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우주가 하나의 기계장치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째깍거리는 시계처럼 일정한 물리 법칙에 따라 예외 없이 작동되는 기계장치 같다고 이 우주를 좀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18세기 들어오면은 이 뉴턴에 의해서 바뀐 이 사고방식이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또 제가 소개드릴 분이 프랑스의 뉴턴이라고 불렸던 라플라스라는 분인데요.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고 나폴레옹의 과학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플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운동과 위치를 정확히 아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 당구공을 친다고 해보겠습니다. 당구대 위에 몇 가지 당구공이 놓여 있겠죠. 제가 당구공을 치면은 당구공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당구의 고수라고 한다면은 처음 당구공을 칠 때 이 당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당구공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래가 결정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을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우주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우주에 운명이 결정돼 있다는 부분하고 이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더 다른 얘기거든요. 입자들 통해서 어떤 운명이 결정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운명을 예측하려면, 그 미래를 내다보려면은 이 입자들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 악마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거든요. 마이너티 리포트의 좀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한데, 3명의 사람이 그 욕조 같은 데 누워서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예지자라고 영화에서 부르긴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예지자들이 라플라스의 악마의 능력을 좀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운명의 존재라든지 운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에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의 주인공인 앤더튼 반장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어차피 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뇌는 마찬가지로 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입자들의 운동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은 운명 안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운명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자유의지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 물질 세계와 별개인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운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또 운명을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결정된 운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 운명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사실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극적인 삶, 그러니까 어떤 결정된 운명이 있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런 삶을 소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저희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삶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도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운명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저희한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 운명을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알차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영화처럼 과거 또는 미래, 그러니까 이런 시간 여행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시간 여행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일정한 흐름을 갖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흐르지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흐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강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도 한 방향으로 흐르죠. 근데 그 강물에 배를 띄우면은 이 배가 강물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강물을 역행해서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물보다 빠르게 간다는 건 미래로 가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강물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란 흐름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마음껏 바꿀 수 있냐라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한 가지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아닌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가 좀 쉬운 예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방 안에 방향제를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잘 안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집니다. 작은 병 안에 있던 방향제 입자들이 방 안으로 퍼져나간 건데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처음에 작은 방향제 병 안에 있을 때는 질서 있는 상태죠. 입자들이 한 군데 모여있던 상태인데 이것들이 점점 퍼져서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방향제가 작은 병에서 퍼져서 온 방 안을 채우지 그 반대 방향으로 방 안에 퍼져 있던 입자들이 다시 병 안으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 우주가 질서 있는 상태보다는 무질서 있는 상태로 계속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이런 변화의 방향이 시간이 일방향인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미래 여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미래 여행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여행은 가능합니다. 2014년도 개봉한 영화죠. 인터스텔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주인공 쿠퍼 우주비행사죠. 이 우주비행사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을 때 본인은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지구에 귀환해서 만난 딸은 이미 임종을 앞둔 노인이 돼 있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른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르는데요. 만약에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그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방법은 중력이 아주 강한 공간을 갔다 오면 되죠. 그래서 블랙홀 같이 중력이 아주 강한 공간을 지나게 되면 그것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죠. 이 쿠퍼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할 때 굉장히 중력이 강한 블랙홀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 거죠. 지구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지만 본인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사실상 미래로 시간을 여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미래에 본인의 딸을 만나게 된 거죠. 다만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여행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여행은 현재, 과거, 미래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행인데요. 이 미래로의 시간 여행, 쿠퍼가 했던 시간 여행은 편도 여행입니다. 미래로 갔지만 사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딸을 만났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0대에 자신의 딸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 여행이 혹시 가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할 때는 이 점을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5년도 개봉한 또 유명한 영화인데 백투더 퓨처입니다. 주인공 마티가 괴상한 자동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지면서 과거로 이동하죠. 이 영화에서 마티가 과거로 갔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로 가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였는데 이 마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부모의 연애를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를 방해하면 큰일 나죠. 부모가 결혼을 못하면은 미래에 마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본인의 존재가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마티가 우여곡절 끝에 부모의 연애를 다시 성사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의 결혼을 만약에 진짜로 방해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티가
지금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마티는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마티가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부모의 결혼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엉키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이게 자기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자기 일관성의 원리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명확한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다행히도 백투더 퓨처란 영화에서는 자기 일관성의 원리가 잘 유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원리가 이 자기 일관성의 원리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어떻게 자기 일관성의 원리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감시하면서 이게 잘 유지되는지를 관리하는 그 메커니즘, 원리는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다는 점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막고 있는 커다란 제약이 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여행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일관성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힘들게 과거로 여행을 떠나서 과거의 역사를 바꾸려는 그런 헛된 시도보다는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기보다는 현재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운명의 시간, 인간의 삶은 무한할 수 없는 건가요? 앞서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운명이란 개념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무한한,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운명에 크게 관심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생을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인생이든 그것은 저희가 경험할 내용이니까 크게 궁금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에서 겪어야 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그에 따라서 운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 바이센터니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앤드류라는 주인공은 인간의 일을 돕는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은 굉장히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외모도 인간처럼 점점 갖고 나갑니다. 나중에는 내부 장기까지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개조를 하죠. 그런데 이 앤드류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번 법원에 본인을 인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지만 기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앤드류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는 인간의 핵심적인 요소를 죽음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과학자의 관점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법원의 판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의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생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생물이 랍스터죠. 우리가 바닷가재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은 200년 이상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피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데요. 다만 탈피하는 과정에서 천적의 공격을 받거나 인간이 남획을 하면서 장수하는 개체를 발견하기 좀 어려워진 상태죠. 또 한 가지 장수하는 생물로서 대표적인 게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무드셀라라고 불리는 소나무가 살고 있는데요. 그 수명이 5,000년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 에너지를 모두 쓸 것인지, 그러면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의 몸은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하고 모든 생명체들은 자손을 남기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택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 변화에 있어서 사라질 수 있지만 나의 자손들은 나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겠죠. 나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자손들을 남김으로써 종의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거죠. 그럼 정신적인 노화는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 사는 삶의 문제는 이 정신적인 노화가 우리의 정신을 굉장히 무료하게 만든다는 거죠. 흔히 10대의 시간은 시속 10km, 30대는 시속 30km, 80대는 시속 80km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것들이 굉장히 친숙해지죠. 새로운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무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그런 무료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비록 신체의 나이는 저희가 늘릴 수는 없지만은 정신적인 시간은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운명 그리고 뭔가 시간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운명 그리고 시간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도 사실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해보고 안정된 삶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좀 꿈꿔보기 때문에 운명이나 시간여행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명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운명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는 결정된 운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는 삶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런 운명이 있다고 얘기한 그 운명을 믿으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한 것들이 사실은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 여행에 관한 건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현재를 바꾸면서 미래를 바꾸는 노력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삶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체적인 시간은 늘리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현재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